그 마나임 호텔 때와 마찬가지로 그 도르트문트에서 머물던 숙소도 그 주방이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동안은 또 이번 두 달 독일살이 중에서 도르트문트에서 가장 오래 묵었어요. 한 열흘 이상 묵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방에서 해먹은 요리들 또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 같은 건 있어가지고 샐러드 간단하게 만들었고, 브라트버스트 이제 후라이팬에 굽고, 그 토스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 뭐 이렇게 식빵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그냥 오랜만에 토스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식빵 이제 사온 거를 토스터에다가 구워서 버터 발라서 네,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먹었습니다. 그 처음 먹었던 그 토스트랑 그 브рат버스트 샐러드 그 조합에서 제 소세지 그 부어스트 대신에 그 생선튀김으로만 변화를 줘본 거예요. 그 빵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샐러드도 남아있고 해서 그건 그대로 먹는데 이게 피쉬 뎁셴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생선튀김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어릴 때도 참 자주 먹고 유학 시절 때도 제가 참 좋아했던 냉동식품 중에 하나인데 예, 간만에 그 이렇게 주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튀김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정말 그때 살던 그대로 추억 삼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냉동식품인 피쉬 뎁셴 생선튀김을 통닭구이 이거는 그 백화점의 식품부에 가면은 그 전기구이 통닭처럼 한국은 이제 전기구이가 별로 인기가 없고 거의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 독일에는 여전히 튀긴 통닭은 거의 튀긴 치킨은 거의 없고 이렇게 구운 통닭이 아직도 제일 많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닭을 먹은 것도 처음 먹은 것도 독일에서였는데 이거는 백화점의 식품부 가서 사온 통닭입니다. 그 통닭도 뭐 슈퍼마켓도 팔고 마트에도 파는데 제 입맛에는 그 백화점에서 파는 게 묘하게 그 양념 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식사는 무도와 함께. 네, 이제 슬슬 예전 솜씨 발휘해서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 식재료 위주로 이제 사오게 됩니다. 마늘도 사와서 정리를 해서 마늘은 한국처럼 깐 마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마늘을 이용한 음식을 하려면은 저도 그때 유학 때 참 귀찮았어요. 뭐 깐 마늘, 뭐 다진 마늘은 당연히 없고 깐 마늘도 없고 이렇게 다 통마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손질을 해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도 마늘은 또 이렇게 껍질이 다 쌓여 있는 그런 완전한 마늘이라 좀 더 신선한 맛은 있죠. 한국에서 깐 마늘 파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냥 대충 썰어주고 네. 파도 좀 썰어주고 그리고 이 삼겹살은 아까 그 전에 먹었던 통닭구이랑 똑같이 그 백화점 그 식품부에서 그릴 코너에 통닭도 팔지만 이렇게 통 삼겹살을 이제 크게 구워서 그걸 썰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다 익은 상태. 그래서 그걸 좀 두껍게 썰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살짝 더 구워서 이제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뭐 알리오 올리오 제일 간단한 파스타니까 이제 면 삶은 거에다가 마늘하고 파로만, 마늘하고 올리브유만으로 충분한데 그 파도 신선해 보이게 사와가지고 파향이 좀 곁들여진 알리오 올리오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니까. 형이 안경 벗으면 진짜 똑같아. 약간 그런가? 이 독일의 이 삼겹살 구이는 조금 이제 그 독일스러운 양념이 좀 시즈닝이 돼 있어요. 생삼겹살 맛은 아니고 조금 이제 그 맛은 나는데, 학세, 슈바이는 학세 같은 맛이에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염지하고 맥주에 넣어서 뭐 좀 냄새 빼고 파프리카 소스, 파프리카 파우더 좀 발라주고 그런 정도 양념이죠. 네, 전에 먹었던 알리올리오 이제 하려고 사놨던 마늘하고 파도 남아있고, 또 스파게티 겉면도 남아있기에, 그걸 또 활용해서, 한국에서는 고등어가 통조림으로는 이렇게 순살, 참치 통조림처럼 안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통째로 삶은 가운데 뼈도 있고 그런 통조림인데, 여기는 이렇게 필레로 순살 통조림으로 고등어가 팔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파스타를 했습니다. 뭐 고등어 파스타도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기본은 그냥 뭐 알리오 올리오에다가 섞는 정도니까요. 똑같이 하던 그 알리오 올리오 하던 대로 하다가 고등어 살 넣어주고 잘 이렇게 으깨가지고 버무려주면 끝이죠. 간단합니다. 이 고등어 파스타 맛있게 하려면은 양파도 있으면 참 맛있고, 양파 뭐 처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안 샀는데, 또 양파를 사려면 또 한 망을 사야 되니까 그거 언제 다 먹어요. 여행자인데. 그래가지고 있는 재료 이제 정리할 겸 고등어 파스타로 살짝 알리올리오에 변화를 줘본 거죠. 그래서 단품으로 먹었고요. 진짜 유럽 여행하다가 호텔에서 고등어 파스타 먹고 흔치 않겠지 이런 사람이? 역시 역시 맛있어.
여기서 밥해 먹은 거 중에 유일하게 조금 이제 반찬 가짓수를 늘려서 이제 백반 정식처럼 먹은, 뭐 백반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건데 그래도 조금 이제 한식풍으로 먹은 건데요. 계란말이, 뭐 간단하죠. 계란말이. 여기 소금 같은 것도 그 식당 갔을 때 일회용 그 설탕 봉지 같은 데 들어있는 소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챙겨놓은 거 활용해가지고 계란말이 간단하게 해주는데, 제가 사실 계란말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이날 여기서 좀 쓰는 팬이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뭐 익으면 그만이니까 어떻게 그냥 모양 잡아가지고 못생겼지만 완성을 해서 계란말이 끝내놓고,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갔던 그 시래기 된장국 큐브로 되어 있는 거, 물에만 넣으면 되는 거. 이거는 연어, 여기서는 연어 스테이크겠죠. 연어 스테이크 이제 다 구워져서 익혀져서 파는 건데, 그거 사온 거 데워서 먹고, 그래서 간단하게 국까지 해서 햇반 데워서 정식으로 먹었습니다. 블루투버스트라고 직역하면은 피햄, 그러니까 선지햄이죠. 선지가 주성분인 그 햄인데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햄이고, 그러니까 순대 비슷한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피를 굳혀서 만든 거니까. 그 햄에다가 호밀빵 해가지고 먹었던 샌드위치, 제가 참 좋아했던 건데 오랜만에 먹었고. 네, 뭐 이날은 되게 좀 거하게 먹었던 날이네요. 그 좀 맛있게 빵 먹고 싶어서, 제가 학생 시절에도 여기서 단골은 아니고 좀 오래된 빵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온 그레천 빵을 준비하고, 그리고 목살 스테이크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스테이크인데, 보통 정육점에 가면은 양념이 다 된 상태로 팔고 있거든요, 썰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돼지 불고기, 소불고기 같은 거 양념 다 재놔가지고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살 스테이크를 팔고 있는데, 그거 사다가 구운 거고. 네, 이거는 브레첸이라고 하드롤 빵인데, 독일 빵 중에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빵이고, 이거는 버터만 발라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요. 빵 이제 씨앗 붙은 거, 깨 붙은 거 하나씩 사가지고, 씨앗 브레체는 먹다 남은 블루투버스트 선지햄 그걸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씨앗 브레첸인데 그거는 그냥 이제 오픈 샌드위치로 먹고요. 그 빵 준비하는 동안 그 목살 스테이크 다 거의 다 익어가는 중이고, 브라스버스트를 처음에 산 게 한 대여섯 개 들은 거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굽는 김에 같이 구워서 이날 해치웠어요. 고기가 세 덩어리나 되니까 참 양이 많았죠. 배부르게 먹었던 날입니다. 색깔 좋다. 잘 익었다. 그리고 그 슈퍼에서 이 목살 스테이크랑 어울리게 먹기 위해서 그 감자 샐러드도 사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통 슈퍼에 그냥 완제로 파는데,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감자 샐러드, 이거 마요네즈, 식초 이렇게 버무린 맛이죠. 그리고 슈니첼은 돈가스의 원형이죠. 슈니첼도 이제 슈퍼에서 냉동식품으로 파는데 간단히 이제 팬에다가 지져서 준비를 했고, 슈바겔은 흰 그 아스파라거스, 독일에서 나는 아스파라거스 종류예요. 보통 봄철이 제철인데, 그래서 이거는 센 거는 아니고 제철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통조림으로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와서 곁들이고, 그리고 슈니첼 돈가스는 여기서는 거의 이제 그 예거 슈니첼이라고 버섯 소스를 끼얹어 먹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소스가 없이 이렇게 레몬즙을 살짝 쳐서 먹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저도 딴 거 없이 그냥 레몬 하나 산 걸로 살짝 쳐서 먹고, 슈파겔도 네, 간만에 맛있었네요. 역시 밥 먹을 때는 무도. 좀 거창한 음식도 한번 해봤습니다. 거창하긴 하지만 뭐 난이도가 저한테 어려운 음식은 아닌데, 꼬리곰탕을 했어요. 그 속꼬리, 그 독일 이제 마트에도 가면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부위가 파는데 속꼬리도 팔거든요. 근데 속꼬리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살 때도 이런 곡물 같은 거 먹고 싶으면은 소꼬리 사다가 이제 곰탕을 많이 끓여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한국 꼬리 비싸잖아요, 속꼬리.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임물 빼고 초벌로 끓이고 거품 제거하고 해가지고 곰탕을 끓였습니다. 그 호텔에서 꼬리곰탕 끓여 먹는 여행자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한 2시간 푹 구워가지고 물도 이게 쫄 정도로 진짜 진국으로 끓여져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여기 도르트문트 호텔 부엌에서 해먹은 음식 중에 정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정말 대만족했고, 그 불 조절 잘해가지고 핏물 잘 제거해가지고 깔끔하게 끓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는데 조금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1kg를 샀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어우,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그랬지만 음. 야, 진짜 유럽 여행 중에 호텔 방에서 꼬리곰탕을 구워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흔치 않을걸? 응? 흔치 않아? 배불러. 배불러. 배 터지겠네.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이건 독일 살 때 제가 제일 먹었던 형태의 샌드위치. 호밀빵에다가 그 햄과 치즈, 버터 발라가지고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든 거, 그 학교 갈 때도 많이 싸가고 그랬던 건데 간단히 만들어 먹어봤고요. 그리고 전에 그 꼬리곰탕 먹고 국물을 좀 남겨놨었는데, 그 국물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만들려고 남겨놨던 거예요. 국물이 워낙 진국이라 저렇게 막 묵처럼, 거의 뭐 젤리 묵처럼 저렇게 탱글탱글해졌는데, 그걸 데워서 이제 크림 소스를 이제 그 파우더로 파는 거를 물에 개서 만드는 그 형태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만들면 사실 맹물에다가 그냥 개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 크림 소스를 염두에 두고 그 꼬리곰탕 국물 좀 남겨놨다가 아주 진한 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버섯 크림 소스고, 또 스파게티 면 남은 거 이용해가지고 버섯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었죠. 진짜 진하고 뭐 맹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꼬리곰탕 원액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날도 간만에 또 맥주 한 캔 따서 죄다 이제 좀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으로 세팅하기도 했고 조합이 괜찮았거든요. 이거랑 이제 그라브락스라고, 훈제 연어가 아니고 이제 그 절인 연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훈제는 이제 훈연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건 조미액에다가 이제 양념에서 재가지고 만든 그 그라브락스랑 올리브 절임 같이 곁들여가지고 파스타랑, 그리고 이제 빵집에서 사온
치즈 브레첸 샌드위치 같이 곁들여서 네, 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크림 소스, 버섯 크림 소스 파스타 스파게티는 꼬리곰탕 그 베이스에다가 이제 그 크림을 곁들인 거기 때문에 맹물에다가 한 그 아무리 인스턴트지만 그 비교가 안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리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하면서 먹을 줄 아는 저입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그 브레첸 샌드위치는 안에 그 커리 양념에 버무려진 그 닭가슴살이 들어있더라고요. 훈제 고등어라고 한국에서는 거의 잘 모르실 텐데 독일에서는 그 생선촌에 가면은 훈제 연어 이런 것도 팔지만 훈제 고등어가 팔아요. 말 그대로 고등어를 이제 그 포를 떠서 훈연에다가 훈제를 한 건데 겉보기에는 무슨 썩은 고등어 같이 생겼어요. 시커멓게 색깔도 막 그 어둡침침하고 그래서 저도 독일 생활 초반에는 잘 안 먹었었는데 한번 맛을 보니까 또 나름의 맛이 있어서 몇 번 먹었었는데 그거가 사가지고 그냥 구워 먹으면 돼요. 구워 먹든지 생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다 익은 거니까. 근데 좀 따뜻하게 먹으려면 살짝 구워서 먹으면 되고 색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느끼하게 되게 맛없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살짝 팬에 구워서 한국에서 이제 비상식량으로 가져왔던 라면하고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고등어 캔 하나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겸사겸사 먹었고 참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이 훈제 고등어 진짜 맛없게 생겼죠. 맛있어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습니다. 도르트문트 이제 일정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식재료 같은 것도 다 이제 다 먹어서 냉장고도 비워놨고 뭘 또 사서 요리하기에는 다 짐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냉장고 싹 비워놓고 이제 그 숙소 근처에 좀 다녀보니까 테이크아웃 전문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 독일에서는 되게 흔한 곳인데, 그러니까 중국집이지만 서양화된 중국 음식이죠. 뭐 볶음국수, 볶음밥 뭐 그런 거 위주로 파는 데인데 음식값도 싼 편이고 양도 많이 주고 그래서 네 어린 시절부터 많이 먹었던 그런 중국 음식인데 다행히 있어가지고 네, 테이크아웃을 해와서 먹었던 게 이 숙소에서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었네요. 전형적인 이 볶음국수 그리고 밥에다가 그 이제 볶음 요리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주는 스타일. 뭐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 가장 그 기본적인 중국 음식의 형태예요. 한국처럼 짜장면 짬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메리칸 차이니즈도 비슷하죠. 서양 쪽에서 파는 중국 음식은 다 이런 식이죠. 조금 좀 짜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양도 많고 만족했습니다. 근데 좀 여기가 좀 많이 짜게 하는 편이라 물을 많이 먹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도르트문트 숙소에서 이제 이렇게 복작복작 요리까지 해먹고 참 열심히 해먹었네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자취하면서 요리했던 대로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주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밥해 먹고 왔던 이야기였습니다.